이런 대출 피해자들이나 탐정님이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사채업자들이나 주먹세계 관계자들에게 협박을 받은 적은 없나요? 아이고, 많이 받죠. 오늘 아침에도 이 전화로 한바탕 하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월급을 국가에서 주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일을 해결해야 돈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가 왔던 피해자들에게 대출에 대한 피해 회복을 시켜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거치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뭐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조선족 킬러를 뭐 2천만 원에 고용했다, 금방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뭐 많이 위험할 때도 있긴 한데, 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뭐냐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바디캠을 차고 다녀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녹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바디캠을 차고서 모든 상황을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이제 가스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요. 물론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보여주고 위협을 하면 저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항상 가리고는 다녀요. 근데 이렇게 가스총도 소지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채업자분들은 이제 깡패일 것 같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면 또 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얘기를 잘 하다 보면 잘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인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혁 탐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유탐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20대들, 즉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금융 쪽, 금융범죄 쪽 의뢰나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데, 하루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 14건, 15건, 거의 대부분이 20대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20대들이 1금융 대출을 시작으로 해서 사채, 폰테크, 3050 대출, 상품권 깡까지 하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은행 대출 이런 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무직자도 있고 신용도도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대출이라고 많이 검색을 해요. 돈이 필요할 때. 그러면 상단에 뜨는 걸 보면 전부 광고예요. 뭐 스폰서고, 무슨 대출, 뭐 안전대출이고, 저축은행 사칭 대출, 다 그런 건데, 그런 거에 접촉을 하는 즉시 이제 중개업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햇살론이나 뭐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이런 거는 무직자도 나오는 대출이거든요. 처음 받을 땐 막 1,00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걸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이 중개업자들이 달라붙어서, 대면으로 할 경우엔 만나서 차 안에서 핸드폰 달라 그래서 뭐 어플로 공인인증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비대면일 경우에는 그 아바타 조종하듯이 이제 전화로 공인인증서 달라, 뭐 인증번호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시키고, 이거는 너는 원래 안 나오는 거였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게 해줬고 우리가 작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보통 3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죠. 뭐 1,0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벌써 300만 원 수수료 주고 나면 700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700을 받고 1,000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꽁돈, 그냥 돈이 700이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그럼 보통 한 3-4달 지나고 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업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접촉을 합니다. 이 햇살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증서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대환을 다 해버리면, 다 갚아버리면 또 한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 2배까지 늘어나는데, 그 무렵에 이 친구들한테 접촉을 해서 그거 우리가 한 지금 800 남았는데 갚아줄 테니까 2,000까지 한번 더 받아보자 라고 또 이제 애들을 꼬시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당장 또 그거를 접촉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800을 빌려서 갚고 재승인을 하게 되면, 재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2,000까지 나오는 거죠. 2,000이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빌린 돈 800을 주고 또 수수료 600, 30%니까 이제 그 2,000에 30% 600을 주고 나면 1,400을 업자한테 줘야 돼요. 남는 건 600이죠. 600을 쓰고 2,000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600이 들어왔구나, 와 나 600 들어왔네, 또 이걸로 흥청망청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보통 햇살론 같은 경우가 15%예요. 엄청 세죠 이게. 그런데도 이런 대출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 사채나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채보다는 아무래도 좀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아까 1,000만 원도 못 갚던 애들이 2,000만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3-4달 뒤면 또 이제 만세를 부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낮아빠지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일명 핸드폰 깡이라고 불리는 내구재 대출 업자들도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작업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애들한테 사업자를 내게 해서 공유사무실 같은데 주소만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그걸로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그거는 보통 한 5천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또 받게 해주고 수수료로 3천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대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도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럼 저도 이제 다뤄볼 예정인데 비상금 대출, 뭐 상품권 소액 결제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핸드폰 그 소액 결제 한도가 거의 한 100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 100만 원으로 상품권을 사서 이 업자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은 친구한테 이제 70만 원에서 60만 원을 줘요. 그럼 이 친구는 당장 또 60에서 70 생활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 달에 100만 원 갚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핸드폰도 막히지, 끊기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이제 일명 뭐 2030 대출, 3050 대출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뭐 20만 원 빌리고 그 다음 주에 30만 원 갚아라. 30만 원 빌리고 2주 뒤에 50만 원 갚아라. 이런 건데 여기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사채업자들인데 하루만 늦어도 막 이자가 산더미같이 불어나고 한 달이면 뭐 원금의 4배, 5배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0대 친구들이. 그 아까 말씀대로 20대들이 이런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이 MZ 세대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를 1명, 2명밖에 안 낳고 오냐오냐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잘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면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공짜 돈 들어오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흥청망청. 또 이 친구들이 요새 유튜브나 이제 이런 영상 매체들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코인이나 뭐 도박으로 돈 번 사람들 막 온몸에 문신 떡칠하고 이렇게 나와서 뭐 외제차 끌고 막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게 한탕을 노리는 겁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차무식이라고 막 나오고 바카라 하고 애들이 이제 그런 걸로만 생각해서 점점 그 대출을 열심히 일해서 갚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몫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20대들이 네. 크게 빚을 져도 네. 결국 도박을 네.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거네요 지금은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PD님도 그렇고 제작진 분들도 그렇지만 1,000만 원에 금리 15% 이거 갚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되게 힘들게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빌릴 때도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지 하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코인 떡상만 하면 되는데 바카라 오늘 수익 2배만 나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걸 크게 벌어서 뭐 수수료 아깝지도 않아요. 뭐 30% 수수료 주는 거 아깝지도 않고 뭐 3천만 원 수수료 줘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한몫 챙겨서 갚아버리고 나도 잘 외제차 끌고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탐정님이 탐정을 하게 된 이유와 특히 대출과 관련 금융 전문 탐정이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원래 청담동에서 이 명품 매장이나 뭐 백화점 이런 쪽에서 경호와 관련한 행사 경호와 관련된 이제 용역 일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매출이 많이 줄었죠. 그런 직원들 관리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이 이제 저에게 먼저 접촉을 했고 회사 운영권을 그쪽에 제가 이제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무슨 일을 할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뭐 경호 쪽도 일을 했었고 제가 운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유도를 조금 했었어가지고 살려보고자 탐정 일을 시작했고요. 1년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탐정 일을 시작했고 원래는 이제 가장 흔한 게 이제 외도 관련 이제 비행을 하고 외도 관련 증거 수집이 가장 흔한 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던 게 금융범죄 쪽이었고 이쪽 일들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도 나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어떻게 이쪽 전문 탐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인터뷰에 응했던 것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습니다. 먼저 20대 젊은 친구분들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사셔야 돼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대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밤에 이 택배사 물류 정리하는 뭐 이런 거라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러시면서 1-2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고 또 이게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큰 돈이 쉽게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욕심 버리시고 미래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절대로 이 대출 관련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안내가 잘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 컨설팅 뭐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 되게 큰 걸 해주는 것처럼 뭐 서류를 자기들이 뭐 작업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습니다. 다 그 본인께서 직접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돈 내고 대출 받지 마십시오.